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29일 최익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의 양적, 질적인 최대, 최하 효과 개념과 분배 효과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앞에 주제에 보면은 인간이 일평생 감당해야 할 10가지,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0가지 단계를 내가 이제 정리해 놨어요. 이 내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5, 6, 7, 8 이상 아마 10 이상, 15, 20, 30 이런 내용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아마 유기적인 연관성이라든가 이제 최종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또 속속들이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고 계속 겉돌고 삐뚤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만든 동기는 복잡하니까 놔두고, 이 내용을 만들었을 때 최종 목적은 뭐였냐, 우리 교육의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정리해보니까 최소한 10개 분야는 되더라고요. 그 10개 분야 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연관되도록 별도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기적인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또 나아가다가 잘못됐을 때는 또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꿔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은 10개 단위 전체를 모아놓고 내가 한꺼번에 이제 이걸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제 글을 블로그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만일에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이 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은 이제 대단한 분들이고 더 나은 답변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한번 구상해보고 고민해 보시라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를 막연하게 효과라고 하면 이제 단순하니까 우리가 이 10개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교육의 양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최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양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최대 효과 한번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양적인 면에서 최대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개인도 해당이 되고 이제 전체도 해당이 됩니다. 학생들도 해당이 되고 그에 관련된 학교를 다 졸업해서 일반 사회로 진출하니까 우리 국민 전체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양적인 효과, 교육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양적인 효과 중에서 최하 효과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최하 효과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효과. 그 다음에 교육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적인 최하 효과는 질적인 면에서 또 효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의 최하 효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가정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가정 이제 좀 이따 질문에 들어가면은 이 표를 보고 한번 거기다 각자 한번 집어 넣어 보시라고. 내가 오래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즉각적인 답변을 시원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또한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교육에 관련돼서 내가 전문가다 나름대로 한 분들한테 내가 이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 정책자들, 특히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선 교사들, 또 이제 배우는 우리는 당연한 그 코스를 다 거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만일에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다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육 과정을 통과했거나 어떤 교육 종사를 하면서도 교육으로 먹고 살면서도 유기적인 연관성도 방향 감각도 어떤 세부적인 문제 비판의식도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뱅뱅 도는, 지금 우리 현대사 내내 정리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속에 하나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겠지만은 지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질적인 면에서 최대 효과는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갖고 이 네 가지 답변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탁탁 떠오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정답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좀 이따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엉뚱장투하는 이제 상황으로 정리를 했던 분들은 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교육 관계자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몇 시간이고 날 새면서 맨날 며칠 날 새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갖고 다 정립을 시켜버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육을 끝까지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 잘못된 것, 토론의 과정, 수많은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100분 토론도 교육에 관련해서 한참 오래 했습니다.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들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밑바탕이 잘못되어 있고, 진행이 잘못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결과가 잘못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또 결국엔 다 부작용 투성이고, 이제 또 없애겠다고 난리고, 맨 이 반복이라고, 이런, 원리는 모르니까, 교육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이제 긴 잔소리를 하잖아요. 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운해지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10가지 교육 관계자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속해 있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떤 문제들로 바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전부 10개 단위가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개념을. 교육에 직접 관계자들 1번이 학생들입니다. 학생. 당사자들이니까 당연히 학생들. 다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군대에서처럼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쫄벽대 금방이 바로 얼마 전에. 근데 딱 내가 이제 고참이 됐어요. 한번 두드려 팼어. 옛날에 두드려 패.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려.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뀌어버려. 그래갖고 가해자가 돼. 또 방조자가 돼. 가혹행위 사주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를 하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사회 군대 문화를 겪어봤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땡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미국에 보내봐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은 귀가 솔깃해갖고 듣는 사람들은 들어요. 와, 한데 이제 눈에서 아쉬움이 끝나, 비쳐. 뭐냐? 우리 애는 다 커봤는데 그 과정 끝나버렸는데 나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키웠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 이제 그러면 끝나버려. 그럼 고개 돌리면 끝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혜택을 봐야 되고, 자기가 이익을 봐야 되고,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개 돌려버려 바로. 그러니까 군대도 계속 그 모양 그 발작으로 있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한 지가 언젠지 최근 발표가 몇 년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뭐 몇 배라고 하더라. 뭐 5배 이상이 많아졌다나. 이런 막대는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군대, 그동안에 시민단체, 경찰, 아주 정부 정책 법 만들고 날 해갖고 했잖아요. 헛짓거리 한 거잖아요. 헛짓거리. 가만 놔둬버리지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울 일이에요. 나한테 아무 밥도 안 되는, 돈도 안 되는 일, 생색도 안 나는 일, 우리 사회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이야기는 진짜 날새고 이야기해갖고, 그동안의 교육 제도에 문제 있었던 건 전부 다, 입시 문제, 뭐, 폐지부터 시작해서 뭐, 자사고, 지금, 문제까지 전부 다 싹, 왜 내가 맨날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이런 이야기 때문에요. 이런 거 전부 거론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일장 교육을 해놓고 나면, 강의를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제도 정책으로 잘못된 거, 법에 잘못된 거, 우리 의식이 잘못된 거, 관행이 잘못된 거, 전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개운하게 싹 풀어줄란다 한 생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학생들, 1번이 학생들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그 다음에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학생들과 사이에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사업자들입니다. 교과서 만드는 사업자들. 그 다음에 각종 학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 이렇게 해서 10개로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뿔뿔이 도산이 되면 안 돼요. 딱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스템 속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명료해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교육의 양적인, 교육을 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적인 면에서 최하 효과, 이건 전 국민에게도 해당되고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일단 받았어. 그러면 최하 나타나는 양적인 효과가 이제 있어야 돼요. 양적인 면에서. 그러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양적인 최하 효과는 전 국민이 또는 자기 자신이 문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맹 대치죠. 또 시간 벌 줄 아는 거, 돈 계산할 줄 아는 거, 적어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교육의 양적인 최하 효과예요. 옛날에 교육 안 받았기 때문에 글씨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고 갈까요? 내가 언젠가 이제 농촌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봉사활동을 가갖고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뭐 농약 한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팀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학생들 의식교육, 정신교육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얘들이 눈에가 힘이 없어.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놨는데 그 마을에 교실 하나에 거의 뭐 상당히 3분의 2 정도 찼으니까 그래서 모아놨는데 애들이 이제 멍 해갖고 있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적어갖고 간 돈 크라이포미 아르헨티나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돈 크라이포미 아르헨티나 실판에다 써놓고 영어로 딱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 크라이포미 아르헨티나 영어 노래 다 알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는 그러면 우리 한번 불러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칠판에다 영어를 쓴 거라. 그래갖고 자 시작 했더니 전부 조용해버려.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하니까 조용히 너 못 따라 부르겠냐? 그래. 조용하더니 그래 몇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싹 지웠어요. 그래갖고 반짝반짝 작은 별 팅클 팅클 리틀 스타 하와이 언더 온유와 이걸 이제 칠판에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이제 쉬운 게 이걸 해보자 해갖고 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용한 거예요. 입을 안 열어. 그래서 얘들한테 너 이거 모르겠냐 못 읽겠냐 못 따라보겠냐 모르겠다게. 와 내가 망치로 머리 받은 이제 기분이에요. 근데 내가 당황해갖고 속으로 고민을 했어. 얘들이 순간에 얘들이 뭔가 초장에 나 막 첫 시간인데 만나자마자부터 빈정이 상했는가 뭔가 자존심을 내가 건드렸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나를 지금 뭉개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에.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잠깐 판단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도시에서 학교 다니다 온 고등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더라고. 그 애가 한글로 거기다 털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 그래서는 그래? 그렇게 건다고 그래. 그래서는 그럼 한글로 달아주면 부르겠냐? 그래. 와 애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털을 달아줬어요. 속으로 억장이 무너지죠. 트윙클 트윙클 리트 스타 하와이 원더 혼유와 이게 이거 1981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글로 옆에다 털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시작 그랬더니 전부 따라 부르는 거라 그 한글 보고 와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그때 당시 내가 참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아는 친구 하나가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심란하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냥 뭐 말로 하고 싶지 않대.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쓰는 숨을 짓더라고. 그래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월급만 받고 다닌다 하더라고. 뭘 가르치냐 내가 그랬어요. 뭘 가르치고 어쩌냐 그냥 감옥 있고 함께 선생님 그냥 얼굴만 갖추고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자의 선생이었는데 답답하죠. 선생의 그 보람을 못 느끼겠는가 봐. 아주 이제 영리하고 탁월한 애기인데 그냥 보람을 못 느꼈는가. 나중에는 결국 선생님도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그런 짓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학생들이라고 치고
부모들, 교육 정책자들, 이 선생들. 그래서 교육의 양적인 최하 효과는 무명 대치입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아주 급속도로 나가봐야지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면에서 가면 최대 효과라고 해보게요. 최대 효과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양적인 면에서 최대, 누가 봐도, 와, 교육, 진짜, 저렇게 저럴 수가 하고, 감탄하게 만들려면, 감탄하니까 비웃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교육의 양적인 최대 효과. 북한 인민들이 뭐 전 인민의 무장화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전 국민의 박사학위화. 전 국민의 박사학위화 하면 교육의 양적인 면에서 최대 효과잖아요. 껍데기로 논문 표절했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든, 다 박사학위에 박사학위. 그래갖고 전 국민 우리 박사학위 받기로 하자. 그랬으면은 전 국민의 박사학위가 되겠죠. 그럼 양적인 면에서 최대 효과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질적인 면에서는 질적인 면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거예요. 대학 졸업했어. 근데 취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대학 온 가. 이런 대학원은, 이런 그 박사학위는, 이런 석사학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면에서의 최하 효과는 각자가 또 국민들이 이제 졸업을 해요. 또 학교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분야인가 종사할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해당되는,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관련된 지식, 연관된 지식,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거 경험, 이런 걸 이제 습득하는 거죠. 이게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적 효과 중에 최하 효과입니다. 이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의 최대 효과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시죠, 한번.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근데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적인 면에서 최대 효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에 의해서 질적인 효과, 최대 효과는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 인류사회를 이끌어갈 정도로 선두주자, 최고, 어떤 으뜸하는 그런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나는 이 네 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네 개를. 내가 이제 설정한 거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교육을 전부 국민들의 한눈에 딱 집어넣고 국민들도 전문가들도 정책자도 정부도 전부 다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서 부작용 없이, 큰 부작용 없이. 왜? 상호 유기적 관계 역할을 잘하면 되니까. 능력 바뀐 사람이 능력 이상이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능력 이 넘치는 사람이 답답한 상황에서 자유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은, 뭐, 능력 발휘를 못하고, 뭐, 어느 과정에서 꺾여갖고 어영병이 해불고 있거나, 나무 용도에 쓰임새로 그 인생을 끝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필요 없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박사학위 3,000명인가가 남아돈다고 했어요. 몇천 명 벌써. 5,000명 남아도네. 지금은 말로 못 할 거예요. 시간이 바쁘니까 여기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이제 분배 효과로 넘어가 볼게요. 교육의 분배 효과. 그러면은 이 네 개 전체 카테고리 안에 전 국민이 골고루 싹 분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분포가 제대로 딱 돼갖고 사회가 돌아가면은 어느 부분도 어느 사람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소중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퀴가 굴러가는데 바퀴 전체가 다 소중하지 바퀴 축만 더 소중하고 저기는 덜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축을 담당한 축기라는 부위가 작지만은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바퀴 전체는 엄청 넓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또 그대로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분배 효과, 교육 매년 배출되는 국민들이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싹 배치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자기 스스로가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리해갖고 최근에 조시 집안 사건처럼 무리해갖고 실력도 수준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의식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따질조차도 없어요. 그것은 기본 자체가 안 된 거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에 갔어도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도 인간이 인성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안 해요. 그렇게까지 무리한 짓거리. 자기 자녀한테 부담되는 자기 자녀 평생 생고생하고 의사 됐다 해봐요. 그게 정상 진료하겠습니까? 사고만 쳐불지. 생사람을 잡아버릴 거라고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망치는 짓이지. 예? 완전히 머저리 전능한 짓이죠. 정신병자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리 밀어 넣었어. 이제 애기를 밀어 넣어. 이런 빌어먹을 짓거리를 안 한다고요. 왜? 자기 자식이 가장 적재적소에 가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이제 교육이 그런 식으로 체계화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부원수 이상의 짓거리를 해. 그러면 그 애는 불이익을 받아야 돼. 자기가 능력을 봐갖고 어느 정도 편안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되, 편안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 자기 여건의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더 이상의 열의가 있다, 열망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을 자기 스스로가 가도록. 보세요. 능력 있는 애들을 우리 교실에서 다 붙들고 있어.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IQ 90 몇부터 100 몇시까지 있다 해봐요. 그럼 그 애들을 다 한 교실에 넣어놓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 이게 공부가 된, 이게 공부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고. 그러고 하면은 못하는 애들이 열등감 갖고 못할 갖고 다 발목 잡아버려. 이? 우수반 편성하니 못하니. 또 우수반 편성이. 그러면 또 얘들은 특권의식 갖고 기득권의식으로 빗나가버려. 이러니까 교육이 멍들어본 거라. 우리 명문고등학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런 부작용 속출하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은, 예? 어디 고등학교가, 그 명문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내가 광주에 사니까 목포에 고향이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한 줄 알아요? 목포는 목포고등학교가 망쳤다게. 진짜예요. 실제로 그래요. 또 광주는 광주일고 광고가 다 망쳤다고 그래요. 나 그런 도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 속초는 속초고등학교가 망쳤대. 어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 뭔 이야기냐면 의식이 삐뚤어져 버리니까 교육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육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독약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 인생에서도 독약이 돼.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의식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교육을 엉뚱한 짓거리 해갖고 먹고 살면서도 엉뚱한 짓거리 하고, 명예를 갖고도 끼리끼리 유유상종 해갖고 놀아불고, 국회의원들 고개 숙이고 하고 사정합니다. 선거 때문에. 근데 딱 선거 끝나고 되고 나잖아요. 가갖고 국민들 쳐다봅니까? 다 시골에 가서 한 번씩 내려오면은 그 지역 유지들하고 동문들하고 끼리끼리 해갖고 폼지고 다녀볼지 절대 안 돌봐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런 돌아다녀도 쇼맨십으로 그러고 폼이나 대체고 다니는 거지. 시장바닥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쇼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진짜 삶을 질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이, 우리는 과거에서 못 먹고 못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껴안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으니까 무단히 거기를 돌보겠습니까? 안 돌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식이 삐뚤어지니까 사회문화까지 다 삐뚤어진 겁니다. 역사는 물론이고, 그 조상들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 가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중학교 있는 연결된 학교로 이제 가기로 돼 있거든요. 어학연수 끝나면 연결된 중학교로 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학연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애는 투자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언제 한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얘를 이제 보내줘야 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다 자기 기준인데, 우리 기준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갖고 유능한 애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애를 붙들어 자기 학교 빛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자기 학교 빛낸다고. 이제 뭐 어디 뭐 몇 명 입학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치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빛내려고, 우리가 잘 돼야 된다고,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 지금도 지방자치제도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별로 예산 다 쪼개서 쓰니라고 대한민국 제대로 된 사업 하나도 못 하잖아요. 하나도 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도 못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니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기 계획이 세우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정부 정책자들부터 조각조각 순식간에 그냥 뚝딱뚝딱 정책을 몇십 년 해오는 것도 바꿔버리는데, 교육감들이 보세요. 교육감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방골들만 교육감이 다 됐다니까요. 지금 싹 물갈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제 근당에서 뭐
보수는 뭐 있까니요. 똑같지. 그래서 내가 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누구 편든 건 전혀 아닙니다. 누구만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투자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 그 말은 뭔 말이냐. 더 좋은 데를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사립학교 알아봐갖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8학년 이제 여기 같은 중학교 3학년인데 1년 다녔는데 또 투자 가치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학하고 뭐하고 두 과목이 이제 그 최고 뭐라 해야 것보다 그 이제 명예장을 줘요. 이제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네. 명예장을 줘. 최고점 나오는 애기들한테 이제 한 명만 줘. 한 명만. 예를 들어 전 과목 최고점이 그 학교에서 전 과목 내가 최고점 나왔다. 그래도 예, 한 과목만 네가 선정해라 그래갖고 그것만 이제 받아요. 우리 애는 이제 수학하고 뭐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수학 받으란다 했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학 받았어. 그래갖고 결과가 또 뭐라고 나오냐. 이제 제일 잘해.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필요합니다 하고 또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일 좋은 학교 알아봐라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손가락에 꼽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를 이제 보낸 거예요. 사립학교. 학비가 비싸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냈어.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 미국은 사람을 키워주는 거, 인재를 밀어주는 거, 이게 아주 도 같은 나라예요. 도 같은 나라.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완전히 차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얘한테 나 잘하면 하버드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제 전체 학교 학생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 돈이 떨어져 이제 말라갖고 이제 다 망했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져 갖고 이제 얘를 위해서 나는 밀어준 데 귀지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딱 와보세요. 나를 만나잖아요. 사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팍 살려서 그놈을 향해서 밀고 나가고 또 보완하고 또 나머지 그 잘못된 것은 딱 바꾸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돼갖고 이런 상황이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 정립을 싹 내가 해줘 버려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그 능력을 키워주고 그 사람 장점을 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데 퀴즈에 내가. 근데 문제아들, 폭력배들, 심란한 사람, 애기들 문제를 나한테 갖다 놔봐요. 돈에 아직 물들지 않은 애기들. 그러면 내가 바로 짧은 시간에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 번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왜 바로 잡을 수가 있냐. 그 얘를 훤히 알고, 우리 사회 문화를 훤히 알고, 그 애가 가정을 훤히 알고, 몇 가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 진행해보고 딱 하면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요. 그 애 이제 수준 한계를 보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해가지고 짤막하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단순한 애기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을 내가, 바로 잡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점을 밀어줘. 그 장점을. 그래갖고 어디까지 밀어줘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밀어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입양을 시켜주려고 이제. 입양시켜줘야지. 거기서 그렇게 지가 적응 잘하고, 이제 줘갖고, 하고, 기분 좋아갖고 사는데. 그래서 입양을 시켜주려고 알아봤는데, 17세까지더라고, 그때 당시. 근데 17일인가 남았어요. 17일. 13일인가 17일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포기했죠. 미국은 입양하면 금방 가능해요. 한국에서 사생아들 아무도 생도 보도 못 듣도 못한 사생아들도 다 데려가서 키워주고 자기 가르쳐서 생부모 찾아준다고 데리고 온 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능력 있는 애 입양 안 해가겠어요. 어서 오십시오지. 이제 안타깝게 이제 입양을 못 하고 그냥 끝났죠.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제가 우리한테 1원도 10만원도 100만원 딱 한 번 온 놈 이사 갈 때 더 나은 데로 이사 갈 때 한 번 대주고 학교 다닐 때 그 외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부터 결혼하고 집 장만까지 돈 10만원도 안 얻었으니까 제가 다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10개, 이 4개의 카테고리 안에 국민들이 딱 들어가서 좋은 긍정적인 마음, 우호적인 마음, 협력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딱 종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방금 이런 시스템이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그 방골들 우리가 이제 그 부실한 역사 문화 속에서 교육이 현대 교육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드러난 문제들 그 현대 교육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본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나하고 1대1로든 1대 100으로든 1대 전체로든 한번 상대해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가든 사회적으로 가든 교육 시스템으로 가든 교육으로 됐든 미래지향적으로 됐든 간에 인륜적으로 됐든 간에 기성세대로서가 됐든 간에 진짜 물론 이제 이해하니까 내가 이해해 주면서도 여러분들 전부 내가 해볼 수가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공개 토론 한번 해도 좋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정신 차려갖고 그런 과거 이것을 바로잡는 교육을 시키세요. 바로잡을 교육 그리고 그걸 껴안고 승화하고 해갖고 해야 할 교육. 그래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북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되죠. 그죠? 종북적인 색채를 띠면 안 돼요. 지금 전교조에서도 양심선언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처참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 정책자들, 당국자들 질문들을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전부 조사해놔야 돼요. 도대체 이게 왜 그동안에 자기 알잖아요. 기억에 다 있잖아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무엇이 문제였고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고 한 것을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됐냐 안 됐냐 잘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전부 정리를 해놔요.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집단이 딱 모였을 때 동시에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질문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해갖고 딱 정리해가면서 잘못 그건 어디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진솔하게 쭉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학생들 생사람 잡아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십몇 년씩 인생을 살아갖고 애기들이 졸업해갖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러면은 뭡니까? 독재자들이 무기 들고 착취해 먹은 거나 지식인들이 지식 갖고 착취해 먹은 거나 예만 사람들 무지하고 답답한 사람들 등쳐 먹은 거나 똑같은 짓 아닙니까? 폭력배들이 주먹으로 칼로 약자들 괴롭힌 거나 괴롭혀갖고 뜯어먹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국민성이 전부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비난해 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개 뒤로 돌아봅시다. 역사, 문화, 독재시대, 민주화시대 어느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살기 힘들고 복잡하고 먹고 살면서도 힘들고 그거 먹고 사는 거다 관계 없이 뭔가 어딘가 석연찮고 불안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못마땅하고 증오 열받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 사회를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끝났을 때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반성하면서 우리가 총체적인 관점을 갖고 정리를 했다면은 지금 꼴은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가 끝났을 때 기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막 됐을 때 1년, 2년 그만에 기회가 있었고 참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다음 시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겠다 해라 한다 대통령이 됐어. 지금 겠다 해라 한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이걸 정리해 줄게요. 그 학교 폭력 다음에 이제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싹 인류, 인간, 세상 다 이제 이치 진리 이제 휘잡아서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1년, 2년일 때 또 세계적인 국가적인 행사 있었을 때 세계적인 행사 있잖아요. 월드컵이라든가 뭐 올림픽이라든가 2002년 밀레니엄이라든가 막 이런 거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사가 확 집중되는 그런 시기에 훌륭한 지도자는 밑바탕 정리를 딱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한다고요. 왜? 보고 있는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와 또 세상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이 전부 종합돼 갖고 그게 함축 축적된 것이 이제 그때 딱 국민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로 또 원인 분석으로 밑바탕 손질로 딱 해서 방향을 딱 잡아갖고 국민들이 와 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이 계속 기회를 실기했습니다. 기회를 실기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망쳤냐? 극렬하게 비난을 해가지고 주도권 잡는 거지, 패권 장악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거나 상식이 있거나 최소한의 인간미라도 있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 5천년 내내 정말 우리끼리 앞가림을 못한 채 차별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아주 갖가지 못된 짓들을 했잖아요. 심지어 산 사람들 것 뺏어다가 조상한테 예를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죽은 시체들도 흙덩이도 소중하다 그거죠. 그리고 산 사람들을 짓밟았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거기에 조아렸잖아요. 어른 공경한다고. 말은 그럴듯한데 실은 전부 그게 아부아첨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굴한 민족성과 국민성과 우리 인간성의 씨앗이 됐잖아요. 관행들, 인간관계 전부 너무나도 차별적이었다고,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그러면서 내 자식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데려다 키워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현대사 돌아가지고도 75년째 자유민주주의 정착에 실패하고 지금 계속해서 속죄, 민주화, 뭐 보수, 진보, 말장난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희생양이 생겼잖아요. 가해자냐 피해자냐의 차이뿐이지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고요. 그동안에 이런 대가를 치르고도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친일파 청산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걸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돼 갖고 저 모양 저 꼴 하고 있으면은 지금 보수단체들은 깨어나야지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보수단체들이 깨어나야지. 전체적인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죽음으로 지옥으로 감옥으로 막 아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진보들한테 인정을 못 받죠. 그리고 순수한 보수들도 막대먹은 방향으로 막대먹은 그런 감정 표출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순수한 보수들도 마음이 꺼림직하다고요. 사실은 물론 잘못한 사람들 처벌해야죠.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엉망진창했으니까 평생을 감옥에 살리더라도 실질적인 전체적인 국가 분위기는 우리가 어디로 가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하고 설득을 해야죠. 이 많은 역사 동안 이 많은 희생자를 내놓고도 지금도 또 지옥으로 감옥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극렬분자들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면 어떤 것도 용납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의도 마찬가지고 그건 종교와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보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진보로 돌아섰습니다. 뭣도 모르고.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엉망이에요. 진보가. 이제 공산당인지 저것이 사회주의자인지 전부 두루뭉술 돼갖고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와 이것이 아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근데 여기서 보수로 편입이 되나요? 보수 또한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깨안으려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자, 반성하자 하고 뜨거운 눈물을 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승화하고 용서하고 그래갖고 화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극렬하게 분위기로 나가면은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화합이 되겠습니까? 승화가 되겠습니까? 인간다운 이 사회 문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일부 그 극렬분자들이 주도권 장악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간다 해봐요. 그러면 또 수많은 희생자들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나라는 진짜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다니까요. 이런 기회에 정신 못 차리는데 국민들이 반성 안 하는데 남의 타악과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하는데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독재 시대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민주화 시대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또 이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뭐 진보 보수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이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누군가는 나와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날 수 있는 내용들은 내가 전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우리 현실과 실체를 똑바로 보고
이제 깨앉자 하는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원인 분석하고 반성할 거리하고 대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안을 내고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